금호나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느끼며 참 위험하다는 요즘 건강정보에 같이 잘 생각해 보고자 이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쇼폼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는데? 혹은 이 영양제 안 먹으면 내 건강 망가지겠네? 심지어와 의사도 몰랐던 충격적인 건강 비밀이 여기 다 있네. 이렇게 말이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의사들도 감히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어쩌면 의학적으로는 근거조차 희박한 공포 메시지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쇼폼 건강 영상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무시무시한 현상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이야기는 단지 흥미 위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현명한 소비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될 겁니다. 솔직히 요즘 쇼폼 콘텐츠는 마약 같아요. 중독성이 어마어마하죠. 단 몇 초 길어야 몇 분 안에 강렬한 자극과 흥미로운 정보를 쉴 새 없이 쏟아내요. 지하철 이동 중에도, 잠들기 전 침대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압도적인 중독성. 우리 뇌는 자꾸만 더 강하고 더 빠른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팝콘이 튀듯이 톡톡 터지는 자극에만 반응하고 느리고 깊이 생각하는 건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흔히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건강 정보를 접하면 어떨까요? 짧고 자극적인 메시지가 더욱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비판적 사고를 할 틈도 없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이 모든 정보를 흡수하게 됩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미 불안감과 공포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공포 마케팅이라는 교묘한 전략이 슬며시 끼어든다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본능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해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걸릴까 하는 걱정 등 가장 민감하고 강력한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건강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최우선 가치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공포심은 정말 강력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질병, 이제 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도 안전하지 않아요. 늦기 전에 당장 영양제로 예방하세요. 왜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 쇼폼 영상에서 수도 없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의 공식입니다. 질병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한 뒤 마치 유일한 해결책인 그것처럼 특정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감정적인 충동 구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섣불리 단정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는, 혹은 의학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의사들도 모르는 비밀, 충격적인 진실 같은 자극적인 이름으로 쇼폼이라는 매체를 통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정보를 찾아볼 시간도 없이 단 몇 초짜리 짧은 영상에 담긴 자극적인 문구와 강렬한 이미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물만 마셔도 살찐다면 당신의 장에는 이미 오호균이 가득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라든지 단 10분 쇼폼 시청으로 마른 몸매에 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늙기 전에 건강한 식단을 같은 섬뜩하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메시지들 말이에요. 이런 영상들은 특정 질병의 위험성을 사실보다 훨씬 더 과장하고 잘못된 건강 상식을 마치 과학적인 진실인 양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심지어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같은 사회적 이슈까지 교묘하게 끌어와서 심각한 미세먼지, 우리 아이 폐의 건강 과연 괜찮을까요? 공기청정기로 지금 바로 지켜주세요. 라며 부모들의 가장 큰 약점인 자녀의 건강을 이용해 공포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현상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종종 비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신뢰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짧고 강력한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믿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쇼폼 건강공포 마케팅은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과장 광고와 허위 정보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심지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포심을 자극하며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불필요하거나 효과 없는 제품의 충동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염려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혹시 저런 희귀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이런 증상이 나한테도 있는데 혹시 불치병의 초기 증상 아닐까? 하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심하면 실제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사소한 신체 변화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의학적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디어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쇼폼 중독은 물론이고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왜곡된 미의 기준이나 건강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섭식장애, 신체 이미지 왜곡, 우울증, 불안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짧은 영상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나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심각한 현실입니다. 넷째, 소비자의 방어 기제를 역으로 자극하여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공포 마케팅은 결국 소비자의 반감과 외면을 불러일으키고 해당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결코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공포 마케팅이 모든 경우에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공익 광고의 경우 질병의 심각성을 알려 예방을 독려하거나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공포 요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리스테린이라는 구강청결제는 구취라는 개념을 의학용어로 정의하고 구취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구강청결제 시장을 폭발적으로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적인 불안감을 건드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광고 혹은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끔찍한 이미지를 사용했던 금연 광고의 경우
오히려 많은 흡연자들이 거부감을 느껴 광고를 회피하게 만들었으며 흡연율 감소에 미미한 효과만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포 마케팅의 성공 여부는 내용의 진실성, 전달 방식의 윤리성, 그리고 소비자의 감정적 수용 범위 안에서 얼마나 균형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난무하는 쇼폼 건강공포 마케팅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비판적인 시각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든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이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일까?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그리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나 전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개인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의견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인지 구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사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도 해당 전문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감정적인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자극하는 영상이라면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동요될 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폼 시청 시간을 스스로 제한하는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쇼폼 콘텐츠 소비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시청 시간을 조절하며 뇌가 팝콘 브레인이 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른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뇌에 다양한 종류의 자극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정부는 과장 광고나 허위 정보 그리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비윤리적인 마케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제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유해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테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이나 공익 캠페인을 통해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 역시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유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필터링하고 제거하며 동시에 건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장려하는 자정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검열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윤리적인 광고나 허위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쇼폼 건강공포 마케팅은 단기적으로는 제품 판매나 조회수 상승에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소비자이자 시민입니다. 의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혹은 말도 안 되는 공포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명한 판단과 건강한 미디어 습관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정보, 소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응원 부탁합니다. 오늘도 활력이 가득 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